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 진행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했네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들 잘 안 가죠. 그러다 보니 추가하면서 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교체를 해야 될까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을 품고 계시지 마시고 저와 함께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또 상담 해결에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02-377 이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로 유튜브 채팅창에 상담 올라오는 것보다는 전화 상담이 채팅률이 높다 보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전화 상담하시는 것이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실 수 있는 열쇠가 될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볼까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한번 보게 되면요. 코스피가 0.09% 정도대 보합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밀렸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보합권 마감이 되었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0.58% 정도 이렇게 빠지긴 했습니다. 많이 밀린 건 아니고 약간 소폭 하락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좀 조정이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으나 이제 중국장이 좀 빠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빠지는 이유를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중국이 갈 때 따라간 것도 아니고 미국이 갈 때 따라간 것도 아니라서 올라갈 땐 같이 안 가놓고 내려갈 땐 또 같이 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기대를 하더니 그리고 금리 인하가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금리 인하를 막상 하니까 또 이렇게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증시가 올라가는 거냐 내려가는 거냐 도저히 갈피를 못 잡겠다 이런 인식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을 제대로 크게 많이 한 적은 없지만 조정이 조금 들어가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상승했던 종목들에 비해서 하락하는 종목이 양쪽 다 많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369대 489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89대 986 정도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좀 더 많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반등이 나가줘야 되는 종목이 나오질 않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되겠죠.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은 추세상 반등도 없이 파동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이 한번 여기 조금 출렁거리는 파동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주구장창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반동이 좀 나와줘야 사실은 이제 지수도 좀 하락을 멈춰줄 것이다라는 예상이 들게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반등 나갈 기미가 보인다. 이제 많이 안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껏 빠져봤자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를 밀리는 것을 바닥으로 보고 그 언저리쯤 위쪽에서는 이제 반등 포인트가 곧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이 좀 나가기 시작을 해준다면 사실 지수도 약간 랠리를 펼쳐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아무래도 수많은 투자 자금들이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쪽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을 연말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노벨 문학상이죠.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한강님 덕분에 이렇게 출판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많이 급등이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내용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증시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산업의 어떤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데 다음 테마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에 대한 힌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능성이 조금 높을 만한 자리라든지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 어떤 재료를 우리가 조금 그냥 생각만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재료들이 일단은 식음료 파트가 되겠죠. 돈은 잘 버는데 못 가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K 문학이라는 것과 또 K 컨텐츠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같이 일맥상통할 수 있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지옥2라든지 오징어 게임 2, 시즌 2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재밌게 보기도 했고 전 세계가 즐겁게 보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또 K 컨텐츠 관련주들이 역시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K 컨텐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우리가 일단 내용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오징어 게임 2도 그렇고 지옥 2도 그렇고 아직까지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떤 요소들이 또 외국인들의 자극을 조금 이렇게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K 컨텐츠에 대한 어떤 문화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또 역시나 K 웹툰이라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에 대한 관심도가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가 이제 그쪽에 올라갈 수 있지만 사실 근데 그런 쪽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지수가 도대체 뭐 때문에 올라갈 것인가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가 일단 제약 바이오일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우상향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요즘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비만 치료제, 위고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많은 약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또 만들어질 수 있고 제약 쪽으로 이렇게 좀 치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제약 바이오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물색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을 내가 갖고 있다면 추가 매수라는 것이 조금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업종에 엮일 수 있는 기업인가, 올라갈 재료가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추가 매수의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돼요. 사실 종목을 한 개 들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종목을 좀 이렇게 5개 이상 또는 10개 이상 뭐 수십 개 들고 있는 사람들도 꽤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추가 매수를 어떤 종목을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금 이렇게 나눠놔야 되는데 그냥 주가만 빠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딸랑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주가가 많이 빠져야 되고 많이 빠진 것과 동시에 역시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능감을 이렇게 잡는다면 역시나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괜찮아 보이는 종목 위주로 상담을 빨리빨리 받으시는 게 좋고 내 종목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번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종목을 하루에 뭐 이렇게 한 번 전화하셨을 때 하나밖에 못 봐드리기 때문에 자주 전화하셔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우 저 사람 또 전화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아는 사람도 아닌데 뭐 그런 핀잔에 또 그런 뭐 비난 또는 그런 어떤 뭐 이야기에 우리가 뭐 휘둘릴 이유는 없겠죠. 내 종목 잘 정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전화 거는 만큼 그만큼 용기가 있다는 거고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굉장히 높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종목 하나 봤다고 해가지고 또 눈치 보이니까 안 봐야지가 아니라 다음에 또 전화하시고 또 전화하시고 하셔가지고 내 계좌에 있는 종목을 다 상담받으세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01377 이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전화 상담을 통해서 바로 상담을 시작을 해보고 여러분들 종목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롯데관광개발을 네. 9,900원에 5%를 가지고 있는데 네. 좀 많이 내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좀 네. 지지분해지는 것 같아서요. 뭐 일단 많이 내려와서 산 거 맞고요. 뭐 지지부진한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에 뭐 지지부진하지 않은 종목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이제 분위기 파악을 좀 못한다라고 제가 좀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형 마트를 갔는데 사람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만 똑같아요. 지금 주식시장이 좋으냐 안 좋으냐라고 하면은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뭐 약간 인기가 없는 시들시들한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도 없지, 뭐 힘도 없지, 뭔가 맥락도 없고 올라갈 만한 뭐 호재도 없고 내려갈 만한 악재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시장이 좀 흐지부지하기 때문에 사실 종목이 내 종목 되게 안 움직이네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사자마자 수익 나야 돼 하는 그런 이상한 망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충분히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이 좋아질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롯데관광개발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재료만 딱 따져본다면 그냥 관광을 많이 가야 된다라는 건데 관광을 많이 가려면 사실 경제가 좀 좋아져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벌고 여유가 좀 있어야 여행을 좀 많이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벌고 여유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경기 침체 이야기가 좀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금리 인하에 있어가지고 약간 수혜주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생각하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은 오늘도 금리 인하를 하니까 이제 가계 부담에 이제 사람들이 이자 부담률이 거의 한 3조 정도 뭐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 나온다는 것은 3조의 여윳돈이 생겼다는 것은 뭐 다른 데도 쓰겠지만 여행 가는 데도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잘 버무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알아준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알아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게 투자예요. 그래서 내 종목이 지지부진하다라는 것으로 뭐 팔아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하는 것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생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적자에서 흑자로 좀 돌아서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네. 경우도 지금 밑에서 지금 이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단계 많이 빠진 거 맞고 저점 라인 때 그러니까 비싸게 산 것도 아니고 저점 라인 때 잘 샀기 때문에 그냥 잘 가져가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8,000원까지 내려가면은 내가 물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산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10,000원짜리를 8,000원에 살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내가 사서 물렸다라는 개념만 자꾸 갖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거기까지 물리면 나는 뭐 20% 손실인데라고 생각하는데 안 팔면 손실도 아닌데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네. 밑으로 빠지면 오히려 추가하며 산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저가에 잘 샀기 때문에 시간만 잘 들이신다면 저는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기다리는 거예요, 원래. 그 기다리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돈을 못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실 줄만 안다면 뭐 딱히 돈을 여기서 수익을 못 낼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아래쪽에 8,000원까지 내려간다면 오히려 비중이 적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추가 매수 관점으로 잡고 올라갈 때는 이게 한 12,000~13,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수익을 좀 챙길 수 있기 때문에요. 튀어 오를 때까지 그냥 홀딩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내려갔을 때 사실 이런 매수 방법으로 다음번에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예.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매수가능 비중이요? 예, 153,700원. 154,700원에 예, 10%입니다. 네. 일단 전형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포인트에 안 되는 종목군을 들어가신 거예요. 일단 다음번에 그래요? 투자하실 때 반드시 그냥 명심하세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포인트에 안 되는 종목을 들어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안 되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때 핫했던 종목은 그때 핫한 거지 지금부터 핫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주식에는 때와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때와 타이밍을 우리가 맞춰가지고 매매하는 게 좋아요. 생일이 오늘인 친구가 있다면 오늘 생일 선물 챙겨줘야지 내일 챙겨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그런 시기가 것까지 있고 잘 때가 뭐라고요? 그게 잘 아는 것도 선생님을 하지. 제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니까 제가 알려주죠 지금. 근데 이걸 지금 예, 듣기 싫으면 그건 뭐 앞으로도 계속 여쭤보는 못하시면 거예요. 되는데 지금 알려줬을 때 예 하고 그냥 알겠습니다가 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못하니까 뭐 선생님 하시고 난 못하죠 이러면 평생 못하실 겁니까? 그거는 이상한 말장난이 돼버리니까 안 하시는 게 맞는 이야기인 거고 사실상 지금 제가 시청자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 잔소리 핀잔이 아니라 알려주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러지 말라. 몰랐으니까 그러지 말라. 앞으로 알려줄 테니까 앞으로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한때 올라왔던 종목을 사지 말라.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안 사면 돼요. 그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때 좋다고 올라왔던 종목을 빠진다고 해서 접근하지 말라. 이게 지금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첫 번째입니다. 뭐 로봇 관련주가 됐든 반도체 관련주가 되었든 뭐 제약 바이오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지금 뭐 최근에 뭐 고려 아이언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막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빠질 때 우리가 어설프게 들어가게 되면은 계좌가 많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가지고 이거 너무 갑자기 급등 나왔는데 너무 갑자기 핫한데 그러면 그냥 안 사면 됩니다. 그런 종목을 빠진다고 해서 제가 일단은 볼 때는 그게 그 금액이 저렇지는 않았거든. 뭐라고요? 안 했는데 그때 금액이 133,700원인가 그랬어요. 네. 지금 현시 단가가 133,700원 아니니까. 네. 그때 그 당시 153,700원 그렇게 비싼 단가가 아니었거든.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던지 말던지 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떨어지는 종목을 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 그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물리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시청자님께서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자리가 이제 주가가 고가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고가가 돼요.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주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5만 원이나 2만 5천 대까지 빠지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왜냐하면 주가가 한번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고 난 다음에 포물선 그리고 내려가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테마라 하더라도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도 빠지는데 얘는 돈이 못 벌고 적자가 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빠질 마당에 돈도 못 버는 기업이 여기서 버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예. 어떤 분석을 하신 건지는 저는 알겠는데 그런 분석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예. 한번 급등 나온 기업은 분석을 하지 말고 안 들어가면 돼요. 그 분석하는 방식을 다른 종목, 빠져 있는데 돈 잘 버는 기업에 분석을 하셔가지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이런 기업은 분석을 가지고 이렇게 실적이 어쩌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올라갔다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차트 모양상으로도 지금은 이렇게 한때 급등 나왔다 빠지는 건 첫 번째 들어가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눈으로 보았을 때 올라갔다가 이렇게 횡보하면서 빠지고 있는 약간 갈고리 형태의 모양이 있어요. 사람 눈썹 모양 같기도 하면서 포물선 이렇게 쭉 그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검은색으로 그리는 거 보이세요? 예. 이런 포물선을 지금 이게 제가 선생님이고 멘토라서 아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도 그냥 가만히 눈을 실눈 뜨고 보면 보여요, 이게. 일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안 보려고 할 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힘 빠져서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우리 하늘로 공을 딱 던졌을 때 포물선 그리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물선 그리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 밑으로 쭉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자리에 사면은 골치 아픈 겁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라는 거고 접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노력은 합니다. 예. 이런 자리 접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빠져내려가게 된다면 지금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는 자리고 크게 손실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12만 원대, 12만 5천 원대가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이거든요. 이거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 손절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15만 원대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들어갔기 때문에 생기는 손실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얘가 내려갈 때 그냥 쭉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잠깐 파동을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주면서 빠져요. 그래서 네. 지금 여기서 파동을 주고 빠질지 그냥 빠질지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사놓고 밑으로 안 가면 아이고 이번에 운이 없는갑다 안 나왔네 하고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맞고 반등이 나가면 아이고 이번에 운이 좋았네 하면서 반등 챙겨가지고 나가면 되는 자리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매매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여기서 튀어오르게 된다고 해서 엄청난 상승이 나오기 좀 힘들 것 같고 한 15만 원 정도 터치를 살짝 하고 빠질 것 같거든요. 빠진다고 하면. 그러면 네. 15만 원에 가깝게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진입이 잘못돼서 그래요. 15만 원에 가깝게 네. 매도하시는 게 맞고 빠지게 된다면 12만 5천 원 이하에서 내려갈 때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까지 몰랐지만 내일부터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예.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네. 게 궁금하세요? 네. 현대 오토에버요. 현대 오토에 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5만 6,100원에 10%요. 15만 6,100원에 10%요. 10%요. 일단은 좀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일단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태는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다가 위험한 상태가 될 수는 있는데 그때 깔끔하게 정리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좀 더 홀딩해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실적도 좋고 돈도 잘 벌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자동차 쪽으로 엮여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당장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냥 접근했을 때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차트 모양을 딱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차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격이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친구들끼리 놀 때도 노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축구도 같은 경우도 운동 같은 경우도 이기는 흐름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야 승기를 이렇게 이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기세 같은 거. 기억하세요? 그런 거. 그죠? 네. 기세 같은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차트 모양을 보면 지금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예. 이 기세를 이어서 올라가서 횡보하는 그런 그림이 또 나오면서 계단식으로 계속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얘도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빌빌거리면서 빠지는 그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망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계속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딱 보시면 까만 선 안에서 그냥 대충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네. 까만 선을 제가 뭐 제대로 막 그은 것도 아니고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싹 이렇게 한번 보세요. 실눈 뜨고 한번 쓱 보시면 네. 그냥 위로 이렇게 쓱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보이잖아요. 그죠? 에스컬레이터처럼 살살살살 올라가는 느낌이 들죠. 그죠? 네. 요 느낌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느낌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돼버리면서 밑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도 않았고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14만 원, 14만 5천 원 정도가 무너지면 그런 자리가 나오는 자리라서 사실 14만 5천 원 자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생기는 단기 파동에서 17만 원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레벨업이 되면서 계단식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25만 원대까지 이렇게 한 번에 솟구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위쪽으로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가져가는 거고 14만 원만 안 그렇죠. 무너지면요? 그것만 안 무너지면 올라갈 때는 뭐 힘에 따라서 조금 수익을 좀 크게 노려볼 수 있지만 무너진다고 했을 때도 15만 7천 원에 15만 6천 원을 매수하셨으면은 사실 14만 5천 원이면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사실 한 6%대 손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뭐 매매하다가 생길 수 있는 자연스러운 손절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고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매매 안 어렵습니다. 내려갈 때만 잘 잘라버리시고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해가지고 뭐 18만 원대부터 분할 매도로 수익을 좀 챙기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전략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홀딩하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 현대백화점 47,000원에 5% 들고 있습니다. 47,000원에 5%. 혹시 저랑 상담하셨나요, 이거? 한 6개월 전에 아닌가요? 상담한 처음인가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현대백화점을 47,000원에 5%를 사셨다면은 좋은 자리에 좋은 기업을 잘 사시긴 하셨는데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산 건 맞아요. 좋은 가격도 맞아요. 근데 올라갈 종목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네. 이거 현대백화점을 제가 한 달 전인가 한 2달 전인가 좀 젊으신 분하고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랑 상담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여쭤본 건데 이게 지금 어쨌든지 간에 시장에 잘 보시면은 이제 많이 내려왔다 싶어 사신 거예요. 그죠? 예. 싼 거 같아 사셨고 비중도 5%면은 처음부터 많이 안 들어가고 뭐 조금씩 모아가면서 멀리 보고 사시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짜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네, 그래서 계획도 괜찮고 매수 진입가도 괜찮은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이 종목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빠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요. 좋은 기업 맞는데 올라가기까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이 네. 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시장 참가자들도 좋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주가가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얘는 지금 13년, 14년 거의 가깝게 뭐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샀다 손절했다 하면서 주가만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백화점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백화점이 성장성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을 한다라는 말은 뭐 레벨업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 뭐 폭발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백화점의 성장성을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해보기에는 솔직히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초고령 사회로 바뀌게 된다면은 노인 인구가 좀 많아진다고 하는 건데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명품 사치 부리는 거 되게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좋아하겠죠. 여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요. 여유 있는 네? 분들의 비율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좀 적어 보여요. 그리고 그 명품 정도라고. 매장을 잘 가보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SNS 문화 때문에 과시하는 거라든지 허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명품은 사실 젊은 쪽에서 약간 무리해서라도 사는데 어르신들은 명품을 잘 안 사는 경우들이 좀 많고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를 네. 노리는 경우들이 많고 거기에 대한 욕구가 좀 많이 떨어져 계신단 말이에요. 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가 있으시고 그걸 자주 사시는 그런 습관이 있으셨던 분들은 계속 그런 걸 사시지만 그 외에 제가 봤던 뭐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제가 명품을 만약에 이렇게 선물 드린다고 하도 아이고 야야 이런 걸 와서 왔노 이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백화점에서 매출이 그렇게까지 많이 기대해 보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 얘가 성장성이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돈을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비운의 종목이에요. 돈은 잘 버는데 주가는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도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것도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폭발적으로 이제 경제도 성장했던 2002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 그 2002년 월드컵 때부터 2010년 스마트폰 보급할 때까지 얼마나 경제가 많이 성장했습니까? 딱 느끼기에도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명품에 대한 관심도 얼마나 많아지게 됐고 그 당시에는 명품 관심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 백화점도 진짜 겨우겨우 한 번씩 갔는데 이제는 자주 가게 되면서 이렇게 변화가 생겨서 저 때는 성장이 있었지만 저 때 이후로는 조금 이렇게 힘들어졌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시 도약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또 온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마당에 소비 관련주인 이 대장주인 현대백화점을 샀을 때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가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기껏 해봐야 네. 여기서 나오는 잔가지, 그러니까 약간의 잦은 파동들만 조금 챙겨 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만약에 장기 투자하실 거고 멀리 보실 거고 모아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시작이었다면 저는 다른 종목으로 빨리 바꾸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시작점이니까 아직은. 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다. 그러니까 잘 들어갔어요. 자리 좋고 뭐 지금 매수 포인트 좋았고 비중 조절도 너무 좋았는데 종목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다른 종목으로 조금 접목만 시킨다면은 시간이 흘러갔을 때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익률 면에서 좀 딸리다 보니까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중간에 강연회 고지를 또 드리는데요. 강연회 고지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잘 보셨죠? 이번 주도 전국의 사방팔방 곳곳에서 열립니다. 저는 포항으로 갈 건데요. 포항에 있는 베니케아 호텔 2층 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내일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또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도 저희가 강연을 준비했는데 제가 일요일은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에 있는 무역회관 18층 회의실에서 오전 11시에 또 대전에서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포항과 대전으로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연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또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를 매수하셨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해서 샀는데 다른 자율주행 다 오를 때 혼자 제자리입니다. 26,000원대 매수를 하셨네요. 자율주행 관련주요. 그렇군요. 뭐 일단 텔레칩스라는 이 기업이 뭐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해서 사신 건 맞는데 이제 자율주행이냐로만 딱 따져본다면은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칩스 앤 미디어를 계열사로 두고 있으면서 오토모티브 솔루션에 뭐 적용되는 여러 가지 하면서 차량 내 오디오, 기타 전자 장비, 멀티미디어 칩, 모바일 TV 수신 칩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차에서 듣는 음악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블루투스라든지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차에서 뭐 TV, DMB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데 얘들이 이제 그런 거 장비를 하다가 이제 이쪽만 해가지고는 돈이 안 될 것 같고 자동차가 요즘에 전자제품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제품인데 이제 앞으로 전자적으로 우리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해온 기업이라기보다는 신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인공지능 가속기, 네트워크 뭐 게이트웨이 프로세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란 이야기 때문에 자율주행 테마로 엮이긴 했는데 글쎄요, 다른 자율주행 테마에 비해서 뭐 좋은 테마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죠. 저는 자율주행 테마를 여러분들이 정말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대표적으로 하나를 사야 된다고 정말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 좀 본다 생각하고 안전성을 조금 중요시 생각을 하셔가지고 현대모비스가 1등입니다. 대장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의 대장이고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텔레십스는 사실 그냥 단순 테마로 급등 올라왔을 때 사신 것밖에 안 되는 케이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원래 이제 얘가 반도체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팹리스 반도체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 엮이면서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거지 자율주행 때문에 엮였다라고 보기 힘들고요. 자율주행 테마가 막 날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지금 이제 규제 때문에 사실 많이 막혀 있는 상태고 한 번씩 이야기 나올 때마다 급등이 한 번씩 하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관련주들이 뭐 갈 때 얘가 안 갔다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다른 관련주도 가다 말았다 하는 거 정도잖아요. 그래서 사실 텔레칩스를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회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돈 잘 벌고 있죠. 딱 봐도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빠졌을 때 추가 매수 대응을 해가지고 물론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이제 12,000원대 지금 여기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최근에도 12,000원까지는 이렇게 우후죽순 빠지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파동을 슬슬 그리면서 약간의 변동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흔들고 있다는 것은 12,000원에서 15,000원 자리쯤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4개월 정도만 지켜보시다가 4개월 정도 뒤에 12,000원 자리 잡으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거래량도 없고 자리 잡으려고 하는 약간의 징조만 살짝 보이는 거라서 자리 잡았다라고 보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홀딩하셔가지고 12,000원쯤에서 자리 잡으면 그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반등 나갈 때 이득 보면 되니까 지금 물려있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금만 어떻게 좀 잘 마련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20%면 현금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거 사신 금액만큼 있으셔야 되는데 현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금을 잘 마련하시고 다른 종목 안 사시고 잘 버티신 다음에 대응을 한번 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다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17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17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고 물려있다가 최근에 본전까지 왔는데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싸게 샀는데 본전 왔을 때 팔까요? 라는 질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싸게 산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네이버라고 하는 기업을 17만 원에 사셨다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싸게 산 겁니다. 실제로 이제 뭐 제가 오늘 이렇게 교육을 할 때도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던 자료긴 한데 네이버가 이 올 6월 기준으로요. 수익 중인 계좌의 비율이요. 0.04%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기준으로 여기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 중인 계좌의 비율이 0.04% 빼고 99.96%의 계좌가 전부 다 손실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네이버가 저 아래쪽부터 이만큼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기서부터 들고 있거나 뭐 최근에 사가지고 약간의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0.04%,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4명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9,996명은 뭐 어떻게 샀냐면은 요 위쪽에 다 사가지고 물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 중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수익 중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은 다시 생각하면 굉장히 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싸다라고 할 만한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싼 자리고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들이야 있겠죠. 당연히 물려있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이 자리에 지금 들어가 놓고 내가 팔고 나간다면은 그렇게까지 싼 자리에 산 게 아깝지 않냐라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생각해봐요. 저는 항상 이제 주식을 할 때 과거를 자꾸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미래를 딱 내다봤을 때 시간이 지나갔을 때 17만 3천 원에 들고 있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울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죠. 굉장히 싸게 산 겁니다. 물론 여기서 더 빠지면은 자랑스럽지 않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자랑스럽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려가도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시면서 네이버는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카카오 네이버가 둘 다 동시에 이제 이 코로나 때 기술주로 해서 막 급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문어발식 경영에 이제 제가 껍데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갈맹이가 싹 다 빠진 껍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네이버는 내용이 알찬데 불구하고 카카오랑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려갈 때도 네이버가 내려가서 지금 2022년까지 내려와가지고 버티고 있는 그림과 카카오가 내려와가지고 버티는 그림은 다릅니다. 카카오는 2022년까지 내려가서 더 내려가고 있고요. 네이버는 내려가서 지금 오히려 버티고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달라요. 네이버가 훨씬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훨씬 좋은 기업이고 물론 카카오도 돈을 못 버는 건 아닙니다만 돈을 버는 규모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갖고 갔을 때 인공지능 대장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장주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올라갈 메리트가 높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거를 저는 가져가시는 게 좋고 아까 현대백화점 상담하신 분이 보고 있다면 이런 거 시작하시는 게 낫지 않나. 네이버가 기술적으로 성장 가능성도 높고 모아가기도 참 좋고 하는데 이런 걸 모아가시는 게 낫지 현대백화점보다는 이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이버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본전이니 물렸니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물린 것도 아니고 본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투자 중이고 여기는 그냥 가져가야 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만 하시면 된다. 수익을 20만 원 이상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판단 생각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엑셈을 2,200원에 20% 적였는데 추가 매수 좀 해야지 되나 해서요. XM을 얼마요? 2,200원. 2,200원에 네, 20%요. 20%요? 일단은 추가 매수를 굳이 서두를 것까지는 없는데 예. 지금 오늘 좀 올라오니까 또 마음이 이렇게 희번떡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가는 올라가든 말든 그냥 우리는 해야 될 자리에서 뭔가를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 약간 급등 나왔다 빠진 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네. 좋은 신호이긴 해요. 내려가던 기업이 저렇게 꿈틀거린다는 거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라는 느낌처럼 약간 이렇게 반항을 하는 거거든요. 나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갈 거야 하는 그런 느낌으로 반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 1,700원 이하로 빠지기가 좀 힘들겠구나. 이제 오늘의 모습 때문에 1,700원 이하로 빠지기가 힘들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예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단계가 들어가야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좀 이해가 네. 되세요? 네네. 여기가 이제 신호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안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고 여기서 이제는 안 빠지는지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왔다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가 매수할 건 아니고요. 여기 1,700원짜리에서 최소한 한 달 반 정도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달 반 정도만 좀 지켜보신다면은 약 한 2달 정도만 지켜보시다가 여기 이상 더 이상 안 빠지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안 빠지는 걸 한 달에서 두 달만 좀 더 지켜봅시다. 그래서 그때까지 추가 매수 하실 거면은 사신 금액만큼 하시는 게 좋다 보니까 비중을 좀 많이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마련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있어요. 그때까지 있는 돈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얘를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빼놓은 돈을 다른 종목 사가지고 다 써버린 다음에 얘 추가 매수 저로 찬스가 왔을 때 못 쓰고 새로 산 종목도 물리고 얘 반등 나왔을 때 본 돈도 아니고 이런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얘를 추가 매수하겠다고 빼놓은 돈은 얘 겁니다. 쓰면 안 돼요. 예. 그 개념만 잘 잡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또 뭐라고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추가 매수 할 타이밍. 오늘부터 보지 마시고 2달 뒤에 한번 보세요. 맨날 보고 있으면요. 예. 컵라면도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3분 진짜 안 가거든요. 그 보고 있으면 안 가요. 그러니까 XM 이거 현금? 계속 보지 마세요. 예, 현금을 안 쓰고 이거 추가 매수하려고 계속. 예. 네, 그냥 보지 마시고 좀 있으면 넷플릭스에 재밌는 컨텐츠 많이 나오니까 넷플릭스 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수고하십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LG화학이요. LG 화학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3만 5천 원에 10%요. LG 화학은 제가 상담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수익 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들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느리다 보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최근에 올라온 데까지 33만 원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데까지 약 한 2달 걸리거든요. 근데 2달 동안 올라오는 행태가 굉장히 사람을 좀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들어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막 머무는 기간들도 너무 길고 하다 보니까 올라갈 때 화끈하게 가는 것도 아니면서 올라와서도 머물러 버리고 또 이러다가 조금 힘 빠지면 또 이렇게 밀려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형주를 투자하실 거면은 묻어놓고 안 본다의 개념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냥 목표가를 딱 정해놓고 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서는 수익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상담할 때 XM이라는 종목을 상담할 때도 종목을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막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던가 했을 때 불리한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LG화학을 지금 여기서 투자하셨다는 것을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화학 관련주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얘가 반등이 나갈 땐 또 크게 나갈 수 있고 최근에 실적이 좀 안 좋은 단점은 있긴 해도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적어도 지난번 올라왔던 이런 파동의 반등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등이 좀 나가줄 거라 봐요. 그 어느 정도의 반등은 한 40원, 5만 원대 정도로 예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45만 원에 그러니까 40만 원 넘어갈 때까지 이 종목을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것이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35만 원 갔다가 또 33만 원 또 떨어졌다가 30만 6만 원 갔다가 또 30만 2만 원 또 떨어졌다가 30만 7만 원 갔다가 또 30만 3만까지 떨어졌다 이걸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뭐 수익도 제대로 못 내고 오히려 또 잘못 들어가가지고 매수가 또 이상하게 높아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정말 LG화학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은 40만 원이 오기까지는 그냥 아예 안 쳐다보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하면서 조금 참고 기다리는 게 잘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안타깝지만 내가 안 되는 만큼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좀 수익을 챙겨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35만 원 지금부터는 사실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는 것이 맞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의 역량에 따라서 저는 전략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장기 투자로 내가 안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다면 40만 원 정도까지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만약에 내가 안 보고 기다리는 게 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35만 원, 38만 원, 40만 원에서 세 번에 걸쳐가지고 3분할 매도로 갑니다. 3분의 1씩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 겁니다. 그래서 팔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팔고 난 다음에 결정할 문제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장기로 가져가시겠다 생각해서 40만 원까지 홀딩하셨다라고 한다면은 40만 원대 팔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는 익히면 익힐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수익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때 파는 것보다 좀 더 가져갔을 때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게 맞아요. 상황 파악을 해보고 매도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장기 투자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장기 투자로 40만 원대까지 그냥 조금 가져가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ABL 바이오 32,500원에 7%. 이게 3만. 어디까지 가는지. 2,500원에 7%. 어디까지 가냐고요? 네,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어디까지 가는지 제가 알까요? 글쎄요. 아니, 알 것 같으세요, 혹시?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다 맞추지는 못하죠. 맞춘다, 안 그러니까 맞춘다가 아니라 저희보다- 알까요, 모를까요? 자, 주가가 올라가는 아니, 원리에 근데-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 종목을 사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종목을 사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면 주가가 더 가는 거고요. 이 종목을 사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없으면은 주가가 더 안 가는 거거든요. 네. 이해가 되죠? 이 네. 종목을 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맞춰달라는 거 하는 건데
그걸 물어보시는 건데 이제 이걸 어디까지 갈까요라고 물어보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아직까지 많이 남았을까요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 전국에 있는 투자자를 다 만나보진 못해서 그것까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주가가 네. 올라가는 원리가 굉장히 단순해요. 이걸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까요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한 선에서 내가 팔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이게 더 갈까 안 갈까를 맞추는 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해요. 조금의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요. 이걸 맞출 수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기꾼이에요. 그건 그냥 대놓고 사기꾼인 겁니다. 이걸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네. 제로예요.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없어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갈까 안 갈까를 맞출 수가 없으니 우리는 거기에 에너지를 뺏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걸 이제 팔면은 수익이라는 개념이에요. 안 팔면 수익이 아직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팔면 수익인데 이제 시청자님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싸워야 돼요. 더 갈 것 같거든요. 더 올라가면 수익이 더 나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고 ABL 바이오가 지금 적자가 이렇게 막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 뭐 신약을 뭐 팔아가지고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호세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주가가 막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더 갈 것 같지만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네. 그거는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까요라고 전화를 해봤자 주식 실력에 도움 하나도 안 되고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수익을 챙기는데 아무짝에도 도움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수익 내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행동은 뭐냐 하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시청자님이 여기서 매도하면 수익 챙긴 겁니다. 네. 우리는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하는 거지 수익을 지켜보면서 감상하려고 주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상담할 때 제일 많이 가르쳐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더 갈지 안 갈지 그거나 말해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고 앞으로도 매도하실 때는 수익이 났으면은 내가 적당히 욕심내고 팔아낼 수 있는 구간을 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24%면 적은 수익률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사실은 한 절반 매도를 먼저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가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이 종목을 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럼 나는 절반 팔았으니까 나머지를 좀 더 비싸게 팔지 하고 생각하면서 올라갔을 때 내가 5만 원이 되었든 또는 4만 원 5천 원이 되었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딱 그냥 난 여기까지 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라인을 정하셔야 돼요. 지금 정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약간 술 절주하는 거랑 같습니다. 먹다 보니까는 끊어야지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한 병 먹어야지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을 안 정했기 때문에 매도가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오늘이라도 바로 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사실 월요일 되면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3만 5천 원대 정도 되면 매도하면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가든 말든 거기서 그만두실 수 있다면 저는 거기서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욕심이 더 나신다면 가격을 올리시는 건 자유입니다. 대신에 못 팔았을 때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내려갔을 때 아이고 저게 내가 욕심부리다고 못 팔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시청자님의 몫이에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BM 네. 26만 원에 20%입니다. 이거는 일단 추가 매수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적어도 추가 매수 하려면 최근에 만들어진 골짜기가 있는데 이 골짜기가 15만 원 반등이 나왔거든요. 15만 원 네. 반등 나온 이 골짜기가 한 두세 번 정도 더 나오면서 쌍바닥, 쓰리바닥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런 흐름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요즘 반등 나갈 기미가 있다 보니까 조금 반등이 나가게 된다면 추가 매수 안 해도 본전까지는 몰라도 한 본전 언저리 한 2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조금 타협을 보고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매수하신 시기 자체가 너무 이렇게 물리기 좋은 시기에 사셨다 보니까 고통받는 것뿐인 거고 추가 매수를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15만 원에서 쓰리바닥 만들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하는 건 저는 의견 안 드릴 거고요. 그냥 홀딩하셔도 네. 2차 전지 쪽은 지금 반등이 올라오니까 23만 원, 4만 원 정도쯤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때쯤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쓰리바닥 나오면 전화를 주시면 되고 23, 4만 원까지 올라오면 전화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익 중인 분이 전화가 왔는데 수익은 났으면요. 그냥 파세요. 그렇게 잘 팔아내는 습관부터 좀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적은 수익도 큰 수익도 조금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니까요. 한 단계 한 단계 수익을 키워간다 생각하고 한 번에 많이 챙기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과 모레 강연에서 또 강연을 준비하러 떠나보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